자, 이번 시간부터 부가가치 실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수업 목적상 자주 출제되는 서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처음에 보시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위주로 해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제1절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들을 갖다 집계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그에 따른 결제를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갖다가 확인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매출에 대해서 아무런 조정이 없었을 때는 실제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매출이 이제 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서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의 내용을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단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금액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걸 통해서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업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한 건을 발행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매출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과세 표준이 1억,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 측에서 대금 결제에 대한 수단으로서 자금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했다.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1억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이렇게 잡힐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전혀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집계 금액을 갖다가 확인했다. 그리고 단순히 합계를 냈다라고 한다면 전체 매출이 2억 원에다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한 장이고요. 그에 따른 결제를 신용카드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정확한 매출은 얼마냐면 사실상 세금 계산서로 발행된 이 1억의 부가가치세 1,000만 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상세하게 하단에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1억이라고 표시했지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큰 숫자가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 놓친다라고 하면 실제 회사에서 발생된 매출보다 과다하게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잡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 내용 중에서 혹시 신용카드 결제가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수업 목적상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그 내용에 앞서서 거기 회사가 있는데요. 낙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으로 해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주식회사 낙동으로 이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세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러한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조회기간을 갖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불러왔다라고 한다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금액 현황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신용카드라고 돼 있어요. 신용카드라는 것은 결제를 하면은 후불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죠. 반면에 직불이라고 한다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즉시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결제했다라고 하면 내 통장의 잔고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바로. 그 다음에 선불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선불카드라는 것은 기프트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다가 김영식이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이름이 적혀 있는 어떻게 해요? 기프트카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프트카드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김영식으로 했을 때는 발급 한도가 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급받은 카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신용카드 이렇게 금액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분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체크해야지 회사의 매출이 정확하게 과세 표준으로 해서 잡힐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을 갖다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예제 따라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 낙동 관련했을 때 다음 사항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다음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식은 일단 닫도록 하고요. 6월 25일 날짜 보시면은 비사업자 김기수한테 관련된 제품을 갖다 판매하고요. 당사가 가맹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사항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표 입력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고요. 날짜를 보시면은 6월 25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짜로 해서 반영하고요. 유형에 보시면은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22번으로 해서 반영합니다. 네, 여기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제품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금액은 얼마냐면 220만 원에 판매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20만 원이니까 그에 따른 공급 대가와 부가가치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공급 대가를 갖다가 원래는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세 관련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공급가액을 반영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됐었는데요. 지금처럼 현가라든지 카과라든지 건별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는 전체 공급 대가를 한꺼번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눠서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 김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개인한테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는 극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상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코드를 한번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김기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김기수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 영수증으로 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분기에서는 1번 체크하시면 하단에 자동으로 이런 분기가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6월 25일 날짜로 해서 설악정기에 제품을 300만 원 부가가세 별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부가가세 포함, 부가가세 제외, 그 다음에 전체 공급 대가, 공급가액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입력해야 될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가가세 별도로 해서 외상 판매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형 선택한다라고 하면 11번 해가지고 과세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루 뒤에 설악전기의 작은 부족으로 대금 전액을 갖다가 BC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 25일 한 장의 매입 매출전표로 해서 회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적으로 발행이 됐고 그에 따른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다라고 하면 11번에 과세가 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라고 하면 17번에 카고가 있단 말이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반영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때는 세금 계산서를 우선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형 선택에서 11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품이라고 하시고요. 금액은 300만 원의 부가가세 별도로 해서 300만 원 체크를 하시고요. 설악전기가 되겠습니다. 설악. 전자로 해서 발행을 했고요. 분기에 보시면은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분기 유형에서 분기가 없다 0번, 1번이 현금, 2번이 외상, 3번이 혼합, 그 다음에 4번에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에 따른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분기 유형 선택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카드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했을 때
BC카드로 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했었으니까 BC카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자, BC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표시가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품 매출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개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11번의 과세지만 결제를 카드로 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BC카드로 해서 표시가 지금 거래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11번과 17번이 경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계 유형 선택에 있어서 카드로 반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냐? 가능한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 세금 계산서 교부를 하고 그에 따른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신용카드로 해서 먼저 결제를 하고요.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교부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교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대부분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 교부한 후에 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 이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과 그리고 대변 쪽의 제품 매출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영된 금액이 이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쪽에 가셔가지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6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일기 확정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관련했을 때 내용 330만 원, 현금 영수증 관련했을 때 2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330만 원 있었단 말이죠. 이 내용이 신용카드로 해서 결제됐다는 것이 지금 하단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자료를 추가 반영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하고요. 일기 확정 신고 관련했을 때 신고서에 반영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단 추가 반영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상에 반영을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메인 매출 전표상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서식에서만 숫자를 포함해서 처리하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짜에 보시면은 지리전자의 제품을 110만 원 공급 대가로 해서 즉 부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금 전액은 BC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반영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상 입력한 데이터를 끌고 왔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가로 더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금액이 이걸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전자 관련해 가지고요. 지리전자 110만 원 금액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까지 다 더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겠어요? 4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식에만 더 추가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에서 금액을 440만 원 해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440만 원 추가한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지리전자분에 대한 110만 원에 대해서 여기다 포함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발행 금액 관련했을 때는요. 발행 금액이니까 부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즉 공급 대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오시고요.
여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예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이제 부가가세 신고서상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가가세 신고서 내용을 갖다 열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기간을 갖다가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4월에서 6월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 나온 것은요. 매입 매출 전표상 반영이 된 것만 데이터를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리전자 110만 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서상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관련된 신고서상의 숫자까지 수정을 마무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가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중복됐다는 걸 표시하니까 밑에 나온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에 대한 공제가 걔를 뺀 나머지만 이제 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리전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에만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서상의 금액도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100만 원 더 추가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10만 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300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들어갈 것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어디에도 표시해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관련했을 때 이 숫자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330만 원 해가지고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인 관련했을 때는요. 이 신용카드 관련했을 때 여기에 매출에서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적용하진 않아요. 법인은. 그렇지만 비록 법인이지만 숫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혜택을 주진 않지만 법인 입장에서도 요 금액을 합산해서 표시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혜택을 받지 않지만 합계 금액까지는 포함시켜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관련했을 때는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발행한 금액의 1.3%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에서 일정한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비율이 높아져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1.3%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 연간 한도지 1과세기간당 50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도 같이 한도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세 신고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하셨는데요. 금액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300이고 30만 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금액을 갖다가 330만 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닫아보고요. 데이터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2절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건물주가 이제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보증금과 월세를 이제 이렇게 관리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관리를 해라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의 내용 갖다가 약간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표시해도 이에 대해서 제재를 두진 않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두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실 텐데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에서 주된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계산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을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과세 표준에 합산을 하고 부가세액을 갖다 증가시킨단 말이죠.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식이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관련했을 때는 누가 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임대인이 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이라고 하면서 간주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주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임차인한테 부담시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는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이 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경비를 갖다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반영하느냐? 이렇게 간주 임대료 관련했을 때 부가가치세액을 갖다 더 추가로 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가로 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거기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간주 임대료 관련했을 때 쭉 나오고요.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자의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해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처리가 이제 그 해당 세금과 공가에 대해서 자신이 처리하든 아니면 임차인이 처리하든 그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기 나와 있는 서식을 작성하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일반 전표에 해당 내용을 갖다가 반영하라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게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서식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상의 입력사항까지 연결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서식까지 작성하고 부가가세 신고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와 관련된 일반 전표상의 회계 처리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갖다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나와 있느냐라는 건데요. 부가가치세 투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요. 조회 기간이 나와 있고요. 예제 따라기를 보시면은 낙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 다음 사항을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일기 예정을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제1기 예정 부가가세 신고서에 추가로 해서 반영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1번에서 월세와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돼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관리비에 보험료, 그 다음에 수도료의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현황이라고 해서 103동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층별로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1.6%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일기 예정이라고 했었으니까 1월에서 3월로 해가지고 불러올 텐데 그 위에 보시면은 F6라고 해서 이자율이 있습니다. 잠깐 클릭해 보시면은 적용된 이자율이 1.8%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몇 프로라고 했냐면 1.6%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1.6%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자율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속리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리가든. 그럼 속리라고 해서 두 글자 한번 쳐보면요. 속리가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3동으로 되어 있고요. 층수로 보시면은 층수가 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라고 해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001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001 반영하시고요. 기존에 이제 거래처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자 번호가 제시되어 있고요. 면적이나 용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0이고요. 용도를 보시면 식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에 보시면은 2017년 2월 1일에서 2019년 1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반영을 해 주시고요.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보증금은 5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 관리가 1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증금에 대해서 넣었죠. 그 다음에 일수가 계산이 됐고 월세와 관리비를 넣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1기 예정이니까 1월, 2월, 3월 3개월치죠. 곱하기 여기다 3을 하시면 60만 원, 30만 원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